아버지 가게, 내가 이어받아라. 이 말은 예전에는 축복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땀과 노력이 쌓인 그 가게를 물려받는 것은 마치 든든한 울타리를 선물 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발 저한테는 물려주지 말아주세요. 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모 세대에서는 분명히 가족을 먹여 살린 소중한 일이었는데 왜 자녀 세대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은 잔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자녀에게 절대 물려주면 안 되는 일 5가지, 그리고 그 대신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일로 평생을 버텼다. 이 기술 하나로 집도 사고 자식도 키웠다. 이만한 밥벌이가 어디 있냐? 이 말들은 전부 맞는 말입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에게는 분명한 성공 공식이 있었습니다. 성실함 더하기 기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면 안정된 삶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하고 기술을 갈고 닦으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노력이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린 만큼 결과가 나왔고 쌓인 경력만큼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자녀에게도 권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 길로 성공했으니 너도 이 길을 가면 안전할 거야. 이것은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성공한 바로 그 방식이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자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시대가 바뀐 것뿐입니다. 예전에는 기술이 자산이었습니다. 한 가지 기술만 제대로 익히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기술이 플랫폼과 시스템에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배달 앱의 알고리즘이 내 가게를 노출시켜주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게가 곧 내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게 위에 수수료, 알고리즘, 본사 정책이 올라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책을 바꾸면 가게 주인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면 내 수익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가 무섭다. 자녀들이 거부하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출구가 막힌 구조입니다. 아무리 달려도 결승선이 보이지 않는 경주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직업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출구가 막힌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에 종속된 소상공인 업종입니다. 열심히 해도 노출은 플랫폼이 결정합니다. 배달앱에서 내 가게가 상위에 노출되지 않으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주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오르면 이유도 모른 채 수입이 줄어듭니다. 작년에는 15%였던 수수료가 올해는 20%가 됩니다. 내가 게을러져서도 아니고 음식 맛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단지 플랫폼의 정책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노력과 결과가 분리된 구조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내 통제 밖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을 때 더 돈 드는 시설형 업종입니다. 시작할 때도 큰 돈이 듭니다. 하지만 그만둘 때는 더 큰 돈이 듭니다. 인테리어 투자금, 원상복구 비용, 위약금, 그리고 팔리지 않는 재고들.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만두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커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출구 없는 선택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변화로 급격히 줄어드는 업종입니다. 성실함과 무관하게 수요 자체가 사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진관, 비디오 대여점, 팩스 전송 서비스. 이런 일들을 하던 분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일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일이 줄어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경력은 쌓이는데 확장성은 없는 일입니다. 몸은 해마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수입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20대 때 하루 12시간 일할 수 있었다면 50대에도 하루 12시간 일해야 같은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쌓여도 시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기술이 늘어도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는데 일의 강도는 줄일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 세대 기준으로만 성립하는 일입니다. 자녀 세대의 소비 방식, 가치관, 생활 리듬과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 5시에 문을 열어야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게는 이것이 당연했지만 자녀 세대에게는 삶의 질을 포기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 내 시간을 가게에 맞춰야 하지? 가게가 내 삶에 맞춰질 수는 없을까? 억지로 물려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녀는 버티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가게도, 업종도, 기술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빨리 알아차리는 눈입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안전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한 가지 일만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대에는 변화가 느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화가 빠릅니다. 5년, 아니 3년 안에도 시장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빨리 알아차리는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대가 바뀌면 방향을 틀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이 일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완전히 다른 길로 가야 한다면 그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평생 해온 일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방향을 틀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해를 인정하고 빠져나오는 용기입니다. 여기에 이미 너무 많이 투자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사람을 가장 깊은 구덩이로 빠뜨립니다. 이미 쏟아부은 돈과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막는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물려받은 자녀는 어떤 일을 하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녀에게 선택권을 돌려주세요. 내가 이 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대신
내가 선택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자녀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선택권을 주는 것은 자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게를 자산이 아닌 현실 그대로 설명해 주세요. 이 가게는 정말 좋은 기회야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이 가게의 수익은 월 얼마이고 일하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이며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라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자녀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 이걸 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주세요. 자녀에게 길을 강요하는 대신 자녀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일을 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길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함께 던져주세요. 물려주지 않는 것도 회피가 아니라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때로는 물려주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성공 방식이 자녀 세대의 성공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성공의 공식도 바뀝니다. 과거에 통했던 방법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유산은 가계나 기술이 아니라 위기를 보는 눈과 방향을 트는 판단력, 그리고 빠져나오는 용기입니다. 이것을 물려받은 자녀는 어떤 시대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걸어온 길을 존중하면서도 자녀가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가게나 기술일까요? 아니면 살아가는 지혜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